팀장님, 저 지금 불륜 중인 건가요? 다림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숲속에서 지역과 나눴던 그 키스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입술에 아직도 그 뜨거운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다림은 선우와 TF팀 사진작가로 함께 일하면서부터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팀원들과 지역 앞에서 가짜 부부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지역을 좋아하는데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선우의 아내인 척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결국 위험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나마 좋았던 건 마더 TF팀이 마케팅팀과의 경쟁 PT에서 이긴 거였습니다. 그날 축하 회식 자리에 모두 모였어요. 자,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 건배. 건배. 다림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와인을 계속 마셨습니다. 건배. 건배. 또 건배. 그렇게 와인을 많이 마신 다림은 결국 위험이 더 심해졌어요. 다음 날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임에도 다림은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뒤틀리면서 아파왔어요. 다림이 책상에 엎드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림 씨. 지역이 깜짝 놀라 다림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림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지역은 다림을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네요. 최근에 신경 쓸 일이 많으셨나 봅니다. 약 드시고 푹 쉬시면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역은 병상에 누워 정신을 잃은 다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지역이 다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 팀원이니까. 다른 이유는 없으니까. 당신은 흔들리지 말고 힘들어하지도 마.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다림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진심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다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선우라는 이름이 떴어요. 다림이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자 선우가 걱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지역은 울리는 전화기를 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은 나 하나면 좋겠다. 당신 옆에 나만 있으면 좋겠어.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지역은 결국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아무래도 내가 미친 것 같다. 지역은 생각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애써 부인하려 해도 자꾸 눈이 가고 꼭꼭 감추려 애써도 새어나오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젠 진짜 내가 미친 것 같다. 지역은 다림을 보며 자신의 진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당신 옆에 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도 당신처럼 오늘까지만, 딱 오늘까지만 이럴게. 그냥 지켜보고 있을게. 떨어져 있어도 신경 쓰고 더 다가가지 않을게. 당신은 지켜야 할 가정이 있잖아. 지역은 다림의 침대 옆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다림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잠든 지역의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옆에 있어준 거예요? 다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 다림이 조심스럽게 지역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려다 또 손을 잡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젠 팀장님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은 싫어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지역이 다림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니까 몸조리 잘하시고요. 월요일에 회사에서 봐요. 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우는 그 장면을 2층 베란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다림이 술에 취해 들어올 때도 사채업자에게 쫓겨 지역이 구해줄 때도 선우는 항상 2층 베란다에서 다림과 지역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우는 다림이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 외에 다림을 좋아하는 남자가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결혼도 한 번 했고 아이도 있어서 다림이한테 고백을 못하고 있는데 뜻밖의 남자가 나타났잖아. 출장에서 다림이 지역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선우는 불안했습니다. 질투가 났어요.
그런데 하영은 관심도 없는 선우에게 자꾸 돌사진을 찍어달라고 만나자고 했고, 하영이 좋아한다며 선우에게 일방적으로 키스도 하고, 지혁은 그런 선우를 바람피우는 남자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가족공원에 나무 심기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더 TF팀과 선우, 하영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나무 심는 사진도 찍고 공원에 있는 오래된 나무 사진도 찍었습니다. 선우는 여기저기를 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하영은 선우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다림과 지혁이 한조가 되었습니다. 강경민 대리와 이고은 사원이 한 팀, 장진이와 배난숙이 한 팀이 되었어요. 푸르른 햇살이 비치는 가족공원 수목원의 날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혁과 다림이 가방에 나무를 한 아름씩 메고 나무 심기를 시작했어요. 지혁이 땅을 파고 다림이 묘목을 양손으로 감싸들고 구덩이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팀장님, 저 나무 처음 심어봐요. 이 나무도 팀장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10년은 기다려야 될 거예요. 다림이 흙을 덮고 꼭꼭 눌러주며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무가 하나 남았습니다. 공원 안쪽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다림이 물병을 열려고 했는데 아무리 돌리고 비틀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혁이 다가와 손쉽게 열어주었어요. 감사해요, 팀장님. 물 드실래요? 다림이 컵에 물을 따라 지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목이 타네요. 지혁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공원 끝쪽은 숲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혁이 나무를 심는 동안 다림은 그 숲이 궁금해져서 들어가 봤어요. 숲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 사이로 햇빛이 반짝반짝 비추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다림은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뿜었습니다. 와, 진짜 기분 좋다. 기분이 좋아진 다림은 자꾸자꾸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림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지? 무서워. 다림은 무서웠습니다.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데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지는데 여긴 어디죠? 다림이 급하게 뛰다가 비 때문에 땅 위에 젖은 나뭇잎을 잘못 밟아 미끄러졌어요. 대굴대굴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혁은 그날 병원에서 다림을 그냥 지켜보고 떨어져 있어도 신경 쓰고 지켜준다고 마음먹었는데 다림이 없어졌습니다. 나무 심느라 정신을 잠깐 돌린 사이에 다림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림의 가방이 지혁이 나무를 심던 곳에 놓여 있었고 핸드폰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림 씨가 없어요. 지혁이 팀원들에게 다림을 본 적 있냐고 물었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어요. 모두 다림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혁은 비를 맞으며 다림을 찾아 헤맸습니다. 고다림, 고다림. 지혁이 공원과 이어지는 숲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다림, 고다림. 더 깊이 들어갔어요. 숲속의 경치 따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선우도 비를 맞으며 애타게 다림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고다림, 고다림. 아무리 외쳐도 답이 없었어요. 지혁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한참을 산속을 헤매다가 지혁은 다림이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림씨, 다림씨. 지혁이 다림을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팀장님? 다림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아, 네. 지혁이 다림을 번쩍 들어 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숲이 너무 예뻐서 조금만 들어온다는 게 그만 길을 잃었어요. 다림과 지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걱정했어요. 다림 씨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시켜요? 죄송해요, 팀장님. 저 정말 무서웠어요. 다림이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전 어려운 상황에 항상 팀장님이 저를 구해주시네요. 팀장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지혁이 다림을 돌아보았습니다. 지혁은 다림을 찾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다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다림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날 흔들린다고 했지? 그러니까 잘해주지 말라고 했지? 다림의 눈이 더 동그래졌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필름 끊겨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역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흔들려. 나도. 지역의 눈빛이, 지역의 입술이 다림의 입술을 찾아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림은 눈을 감았어요. 둘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폭우가 쏟아지며 모든 것을 잠식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결국 터져버린 마음. 팀장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었던 거야? 다림이 생각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지역이 다림의 발목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조금 부었네요. 걸을 수 있겠어요? 네, 걸을 수 있어요. 이제 비가 좀 그쳤네요. 더 있으면 날이 곧 어두워질 거예요. 엎혀요. 아, 아니에요. 엎혀요. 괜찮아요. 저 걸을 수 있어요. 그럼 제 손을 잡아요. 제가 부축해 줄게요. 지역이 다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김선우가 손전등을 들고 뛰어왔어요. 고다림, 괜찮아? 다림이 없어진 후 선우는 사방팔방 다림을 찾으러 다녀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나 괜찮아. 길을 잃었었어. 선우는 지역과 다림의 잡은 손을 보고 얼른 다림의 손을 낚아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자 지역이 다시 다림의 손을 잡아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선우가 지역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우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짝사랑이 무너질까봐 걱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이 선우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유부남이 하영과 바람을 피우는 바람둥이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역이 다림을 잡은 손을 선우에게 뺏길세라 뒤로 감추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다림 씨,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지역은 바람둥이 남편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다림을 뺏길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다림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 말에 지역의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고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불륜이잖아. 김선우, 바람난 건 너잖아. 지역은 말하고 싶었지만 다림이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꼭 잡고 있던 다림의 손을 놓았어요. 다림은 두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다림이 선우 쪽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역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림은 선우의 손에 이끌려 산속을 빠져나왔고 지역은 홀로 남았습니다. 지역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키스까지 해버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자신이 아닌 선우를 택한 다림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가슴이 너무 아파 울부짖던 지역은 집으로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어? 그냥 참고 그녀를 지켜주지. 키스는 왜 했어? 키스는 괜히 해서 결국 이렇게 돼버렸잖아. 이젠 옆에서 지켜줄 수도 없잖아. 지역은 거울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거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역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김선우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 미웠어요. 다림을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자신의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야. 유부녀를 사랑하다니. 이건 불륜이야. 불륜. 지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불륜이라는 선우의 말처럼 자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비난이 자신을 괴롭혔어요. 지역은 모든 의지가 꺾였습니다. 회사도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도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결국 공지역은 병가를 냈습니다. 지역이 회사를 며칠째 나오지 않자 다림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림은 지역이 보이지 않자 그가 보고 싶고 그녀를 지켜주던 그의 빈자리가 너무도 커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다림이 선우의 손에 이끌려가던 순간 선우 입에서 불륜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지역의 내적 고통을 다림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림은 강경민 대리에게 지역의 집 주소를 물었어요.
다림이 지역의 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자 지역이 나왔어요. 지역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여긴 왜 왔습니까? 팀장님이 회사 출근도 안 하시고 그때 비를 많이 맞았잖아요. 많이 아프신가 봐서 걱정이 돼서요. 고다림 씨, 당신 남편도 당신이 여기 온 걸 압니까?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팀장님이 걱정이 돼서요. 결혼한 유부녀가 제 걱정을 왜 합니까? 지역이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저는 그냥 팀장님이 의지도 되고 팀장님을 보면 힘도 나고 팀장님 걱정도 돼서요. 세상에선 그걸 불륜이라고 하죠. 돌아가세요. 쾅! 지역이 문을 닫았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지역은 다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자신이 미워서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유부녀를, 남의 아내를.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이건 불륜이야. 나쁜 짓이야. 그런데 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한편 다림은 지역의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와박혔습니다. 거리를 걷고 또 걸으며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나도 너처럼 흔들려. 네 옆엔 나만 있으면 좋겠어. 불륜이라고 하죠. 당신 남편도 알고 있어? 가보세요. 이런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다림의 마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공지에는 마종구 팀장을 불렀습니다. 마 팀장, 그때 알아보라고 한 거 진전이 있나요? 네, 이사님. 공지혁이 고다림을 안고 뛰어가는 게 CCTV에 찍혔습니다. 뛰다뇨? 아, 고다림이 아파서 응급실에 공 팀장이 데려다 준 모양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는요? 아, 그리고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고다림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 모양입니다. 뭐? 지역이 성격에 밤까지 새우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뭔가 있어. 그 아이는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잘 살펴봐서 쓸만한 사진 건져오세요. 불륜으로 몰아가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공지혜의 계획은 지역과 다림을 불륜으로 몰아 회사에서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일주일 후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림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다림도 불륜이라는 오명을 지역에게 씌우기 싫어서 서로 냉랭한 분위기로 지냈습니다. 다림 씨, 이 서류 다시 작성해 주세요. 네. 팀장님. 지역의 차가운 목소리에 다림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팀장님. 왜 이러세요? 회의 시간에도 지역은 다림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남처럼 대했습니다. 점심시간 다림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팀장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이고은이 들어왔어요. 다림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눈이 다 빨개졌어요. 팀장님 때문이죠? 요즘 팀장님이 다림 씨한테만 유독 차갑게 대하신다고 다들 수군거려요. 다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선우는 다림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림이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선우가 다림에게 말했습니다. 다림아, 우리 진실을 말하자. 우리가 가짜 부부라고. 안 돼, 선우야. 그러면 난 회사에서 쫓겨나. 그렇게 해서 얻은 일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 다림아, 넌 지금 너무 힘들잖아. 하지만. 그리고 다림아, 나 너 좋아해. 20년 동안 좋아했어. 다림은 깜짝 놀라 선우를 쳐다봤습니다. 선우야. 근데 고백 못했어. 내가 한 번 결혼했었고 아이도 있어서 너한테 상처 줄까 봐. 근데 지금 너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 다림아, 나랑 함께 하자. 내가 너 지켜줄게. 다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지역에게 가 있었거든요. 선우야, 너는 그냥 나의 20년 지기 소중한 친구야. 난 널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리고 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나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좋아졌어. 안 보이면 걱정되고 보고 싶은 사람 있어. 하지만 내 사정이 이렇잖아. 지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잖아.
난 그냥 지금이 좋아. 그 사람이 날 좋아하든 안 하든 그냥 가슴에 간직하기로 했어. 다림이 지역에 대한 감정을 들키지 않게 가슴에 꼭꼭 눌러 담아 숨겨놓아도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와 다림을 아프게 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다림을 붙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지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종구 팀장이 지역과 다림의 사진들을 더 많이 찍어왔어요. 이사님, 결정적인 사진입니다. 공지회는 사진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역이 다림을 안고 있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병상에 누워있는 다림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는 사진들이었어요. 좋아요. 이제 때가 됐네요. 지역이를 무너뜨릴 시간이에요. 이 두 사람을 불륜으로 엮어 언론에 흘릴 준비하세요. 며칠 후 공지회는 지역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역아, 잠깐 얘기 좀 할까? 공지회는 책상 위에 사진들을 던졌어요. 지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내가 더 잘 알겠지. 유부녀 직원과 불륜 관계라니. 지역아, 실망이다. 누나, 이건 오해예요. 다림 씨는 제 팀원일 뿐이고. 팀원을 이렇게 하나? 손을 잡아? 지역아, 나 다 알아. 지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진들 인사팀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 불륜으로 징계받으면 넌 이 회사에서 끝이야. 누나.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회사를 그만둬. 그러면 이 사진들은 없던 일로 하지.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아버지가 너에게 회사를 주시려고 하잖아.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하지만 이 회사는 내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너한테 넘겨줄 생각 없어. 공지회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결정해. 내가 회사를 그만둘 건지 아니면 불륜 스캔들로 쫓겨날 건지. 문이 닫혔습니다. 지역은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림 씨, 미안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유부녀를 사랑해버린 게 잘못이에요. 지역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했고 그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림 씨, 당신이 유부녀가 아니었다면,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난 당신을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이 사랑이 불륜이야. 나쁜 거야.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지역은 자신의 무력함에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다림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과연 지역과 다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공지회의 음모는 성공할까요? 다음 화에서는 다림이 결혼하지 않은 미스라는 걸 누군가 말해주어 공지회의 계략에서 지역을 구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선우와 하영의 사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림은 언제 지역에게 진실을 말할까요? 키스는 괜히 해서 7화 지역과 다림, 선우와 하영의 사각관계가 점점 재밌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희망을 주세요.